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려줄게. 주기율표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어. 왜냐면 꽤나 복잡하거든. 그런데 비비쌤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정말 우주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부터 잘 봐. 우리가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 크게 보면은 하나의 원자라고 치면은 이 안에 뭐가 있다? 원자핵. 원자핵이 있었고, 원자핵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겉에는 전자들이 아주 가볍게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가 하나 있는 것과 전자 하나 있는 게 제일 가벼운 원소, 수소라고 얘기했었지. 수소. 그리고 양성자 2개와 전자 2개 있는 거는 헬륨,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지금부터 화면에 보여줄 거야.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주기율표. 짜잔, 보자. 너무너무 많지. 다시 주기율표 꺼. 주기율표에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알아냈거나 아니면 있을 거라고 예측한 형태의 원소들이 있어. 총 몇 개나 있게? 118개. 118개 있어.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거야.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과학자가 상상하기 시작했어. 보통은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마구잡이로 있지 않고 이런 상상을 한 거야. 마치 태양계 주변을 수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애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원자를 이렇게 그려볼게. 와, 되게 크다, 실제보다. 원자핵이 있잖아.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가상의 층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이라고 하면, 층이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 껍질, 전자들이 있는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야. 이거 원어로 일렉트론 쉘이거든. 일렉트론 쉘. 쉘이 조개 껍질 같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양파 껍데기, 양파 껍질하고도 비슷한 거야. 까면 깔수록 나오는데,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곳을 1층에 있는 전자 껍질,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주기율표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주기라고 하고 옆으로 가는 것들은 족이라고 표현하고든. 네. 주기는 총 몇 개가 있게? 18개. 7개가 있어. 7개. 18개가 있는 거는 족. 족이야. 총 7개가 있는데 왜 7개가 있냐면은, 이 전자 껍질이 원자핵을 기준으로 하나가 있는 거는 1주기야. 2개가 있는 건 2주기야. 그럼 총 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7개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그러면은 껍질이 총 몇 개 있다는 뜻이니? 7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지. 맨 첫 줄의 1주기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소. 주기율표에 수헬리베무탄 중에 2개만 있지. 수소와 헬륨이 양 헬륨. 끝에 있잖아. 그지? 이 2개, 즉 1주기에 있는 원자들은 전자 껍질이 몇 개야? 하나밖에 한 개. 없어. 어떤 뜻이냐면은, 잘 봐.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이 1층에 있는 전자 껍질은 아주 재미있게도 전자가 2개만 들어가면은 꽉 차버려. 1층에는 집이 2개밖에 없어. 2층에는 총 8개, 3층에는 역시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가면은 꽉 차가지고 다음 층으로 보내버리는 특징이 있다. 되게 웃기지. 1층엔 2개, 8개 이런 식이야. 꽉 차면은 그냥 그 다음 층으로 보내버려. 더 이상 받지를 않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3층에 전자가 총 한 8개 있다고 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 아주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전자를 2층에는 받지 않아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거 해볼까? 리튬. 리튬 몇 번이야? 3번. 3번이야?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전자가 총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1층에 총 2개. 2개, 그리고 2층에 하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그 해당 원소의 맨 끝에 있는 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자가, 원자의 맨 끝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거든. 원자가 전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맨 끝에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 원자가 전자 수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웃기지. 근데 원자가 전자가 딱 8개가 차 있으면은 더 이상 교환할 수 없다고 그래서 8이라고 표현 안 하고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나중에 또 한번 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전자가 기본적으로 있던 원자에서 없어지거나 늘거나 그러면 뭐로 변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전자가, 그렇지, 이온이 돼버리잖아. 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줄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안정적인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면은 이온으로 변하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 보자.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균형을 양성자와 전자가 이루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띄지 않았는데 전자가 하나 나가버렸으면 이 원자는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 그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나가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2개 나가버리면 플러스가 2개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2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로 전자가 하나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전자가 2개 들어오면은 마이너스가 2개가 돼버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인 상태에 있던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음의 특성을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가버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것을 양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양이온은 전자가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가 나가는 거. 그렇지. 나가버리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양성자수가 많아지니까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잘 생각 안 하면은.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어떤 이온으로 변하냐? 음이온. 음이온으로 변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자가 마이너스란 것만 생각하면은 전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뭔가 나가는데 양이 되고 들어오는데 음이 돼? 잘 주의해 보도록 하자. 원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원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너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면 아직도 모르지만 이제 잘 알게 될 게 있는데 얘는 원소 번호 11번이야. 얘는 17번이야. 얘 뭔지 아니? 나트륨. 나트륨이고 또 요즘엔 뭐로 불러? 소듐. 소듐이라고 부르지. 염소. Cl은 염소거든. 염화나트륨. 이게 둘이 합치면 염화나트륨인데 우리가 잘 소금. 먹는 소금이야. 되게 웃기지. 근데 나트륨은 원래 금속이다? 네. 그럼 우리가 금속을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온화 되면은 금속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로 바뀌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합쳐지는지를 이온의 개념을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바로 설명해 줄게. 나트륨이 11이라는 것은 원자의 모형을 그려보면은 원자가 11개. 1층에는 최대한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랬지? 2개. 2개 들어있다고 그랬지. 2층에는 최대 몇 개 갈 수 있다고 그랬지? 8개. 8개 가지. 그럼 3층에는?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 3층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3층에는 몇 개? 아까 3개라고 그랬냐? 3개. 총 11이니까. 3개. 2개, 2개. 8개, 3개. 1개. 한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의 나트륨 전자는 2개, 8개, 1개의 구조잖아. 네. 1개가 왠지 좀 불안불안한 거지. 왜요? 왜냐면은 항상 2개, 8개, 8개인 구조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1개가 불안한 거야. 근데 또 보자. Cl은 17이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 전자껍질 2층, 이렇게 3층이 있다라고 치면은 17이야. 잘 생각해봐. 첫 번째 층에 몇 개가 있을까? 2개, 마찬가지로. 두 번째 8개. 층에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7개. 층에.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정적이다. 잘 봐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88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지 않아. 어떤 의미냐면은 287 같으면은 하나만 더 들어오면 안정적이잖아. 그치? 네. 281 같으면은 7개 받아서 288 만드는 것보다 하나 빠져가지고 나가는 거. 281한 게 더 안정적이겠지. 네. 그래서 이 나트륨과 염소, 소듐과 염소 얘네를 딱 만나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잘 봐봐. 얘는 하나만 빠지면 안정적이지. 네. 얘는 하나만 붙으면 안정적이지. 네. 그래서 얘를 얘한테 준다. 얘네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버려. 네. 진짜 웃기지. 그래서 얘는 하나가 없어지고, 즉 어떤 상태? 이온 상태가 되는 이온. 거야. 얘는 하나를 받지. 어떤 상태? 이온.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NA가 있었는데 얘가 하나가 나가. 그럼 NA가 어떻게 되지? 양이온으로 변화하겠지.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진짜 웃기지? 하나가 나가버렸으니까. Cl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하나를 받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상태로 2개가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2개가 붙는 거야. 얘가 바로 소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역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굳이 이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얘는 살짝 지워주기로 한 거야. 실제로는 있는 상태지. 이온화돼가지고 NaCl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온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해. 완전 신기하지? 와, 참 대단하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온화되어서 결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하나 보여줄까? H2O. 그래. H하고 O가 있잖아. H는 원소 번호 몇 번이니? 1번. 1번. 자, O는 몇 번이니? 8번. 8번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H의 경우에는 밖에 전자가 하나 있지, 그지? O의 경우에는 8번이니까 1층에는 몇 개가 있냐? 2개. 2개가 있고 밖에 몇 개 있어? 6개. 6개가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가 결합하냐면은 이때에는 이걸 주고 받고 하지 않고 6개니까 몇 개가 더 있으면은 2층이 완벽해지냐? 2개 더 있으면 완벽해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H는 원래 하나 있잖아. 얘를 하나를 더 데리고 와. 그러면 얘가 얘한테 넘겨준다. 그지? 그러면 딱 8개가 돼서 안정적인 맞는다.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넘겨주지를 않고 얘네가 서로 꽂아버린다. 같이 가지고 있어. 마치 교집합처럼 공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2개가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자, 주기율표 중에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가장 흥미로운 것들부터 핵심적인 거 한 4가지의 족 정도만 얘기를 해줄게. 우선 첫 번째로는 일족인데 맨 왼쪽에 있는 거지. 일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터진다. 터져, 맞아. 잘못하면 막 불을 하고 빵빵 터지는 폭탄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 단지 원소 번호 1번인 수소는 금속은 아니야. 아니다. 얘만 제외하고 요 밑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금속,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뭔지 알아? 특히나 얘네들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원자과 전자라고 했는데 특징상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으니까 뭔가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한 개를 빨리 버려내고 싶어. 따라서 반응성이 아주 큰 거야. 그냥 빵빵 터지는 거지. 그래서 물과 반응을 아주 잘해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르다. 그래서 칼로 쓱쓱쓱 잘 잘려. 잘린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와는 저 먼 반대쪽에 있는데 마치 일조금 밖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빨리 버리고 싶어서 반응성이 큰 것처럼 밖에 몇 개가 있어도 하나만 채우고 싶어서 반응성이 클까? 7개가 있는 아이들. 이거 17쪽이거든? 이 17쪽은 따라서 가장 반응성이 큰 1쪽은 금속이었는데 17쪽은 비금속이야. 대표적으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 원소들은 고유의 색깔이 아주 재미있게도 있지. 이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소독제나 상처 치료제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쓰인단다. 17쪽 옆에 있는 18쪽은 진짜 더 재밌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은 17쪽이 밖에 7개가 있는데 18쪽은 몇 개 있게? 총 8개가 꽉 차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다른 애들하고 만나서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애야.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해. 오, 알고 있었어? 288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꽉 차 있는 애들이야. 더 이상 밖에서 전자를 안 받아도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 노는 기체들인데 반응을 안 하니까 안전해서 막 빵빵 터지지 않는 거지. 1쪽이나 17쪽처럼 반응 잘 안 해. 그러니까 광고판, 뭐 네온사인이나 전구, 아르곤 이런 거에다가 막 집어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1쪽 옆에 있는 2족도 되게 재밌는데 2족은 1족보다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서 1족보다는 덜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2개를 버리고 싶어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 2족은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표현하거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것들이 있지. 마지막 해야지.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원자, 원소, 분자 얘기한 적 있었어. 원자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나타낸다고 했지. 하나의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나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는 것을 수소라고 하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종류를 원소라고 불렸고 얘네들이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분자라고 불렀어.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는 몇 개가 합쳐져서 성질을 가지는 분자를 나타내는데
아까 18쪽에서는 맨 밖에 있는 이 최외곽의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과 반응 안 하는 비활성 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 원소 하나, 그 자체가 분자다. 맞아요. 그 자체가 분자가 돼버리는 거야. 얘네들은 이 원자 하나, 이 자체가 바로 분자다. 분자가 돼버리는 거야.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것들, 뭐 H2O도 있고,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원자들이 모여도 분자가 못 되는 아이들도 있다? 구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자기네끼리만 그냥 모여져 있어. 이런 거 그냥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표현해. 얘네들은 분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아. 자기네끼리 구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오늘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어. 기억해둬. 안녕!